오은 지 20분 만에 약 42%가 사라지고 하루가 지나면 약 67%가 사라집니다. 그래서 우리는 잊기 전에 빨리 다시 보자고 배워왔습니다. 그런데 이 곡선을 발견한 사람의 실험 노트를 다시 들여다보면 결론은 정반대에 가까웠습니다. 약 140년 전 독일의 한 작은 연구실에서 한 남자가 이상한 결심을 합니다. 의미가 전혀 없는 글자 조합, 예를 들어 자프, 베크, 노른 같은 단어들을 직접 수천 개 만든 다음 그것을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외우게 한 것입니다. 의미가 있는 단어를 쓰면 사람마다 떠올리는 이미지가 달라 측정이 흐려진다는 이유였습니다. 그는 이 작업을 몇 달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 반복합니다.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글자 묶음을 외우고 1시간 뒤, 하루 뒤, 일주일 뒤. 그때마다 자기 머릿속에 얼마가 남아있는지를 직접 시험 보고 기록했습니다. 그 결과를 종이 위에 점으로 찍어 이어 붙였더니 처음에는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뒤로 갈수록 완만해지는 곡선 하나가 그려졌습니다. 우리가 지금 망각곡선이라고 부르는 그 모양입니다.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실험 도구로 삼아 수년을 들여 그려낸 사실상 세계 최초의 기억에 관한 실험 데이터였습니다. 이 곡선을 처음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. 잊히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면 잊히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보면 되겠다는 것이었죠. 시험 전날 밤 형광펜을 들고 같은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는 우리 모습이 사실 여기서 출발합니다. 같은 단어를 사과는 애플, 사과는 애플하고 연달아 외우는 그 익숙한 풍경 말입니다. 그런데 이후 100년 넘게 이어진 후속 연구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조금 달랐습니다. 같은 외국어 단어 묶음을 두 집단에게 외우게 한 한 실험에서 한쪽은 짧은 간격으로 몰아서 외웠고 다른 한쪽은 일부러 간격을 멀리 두고 외웠습니다. 오우는 동안의 느낌은 분명했습니다. 몰아서 보던 쪽이 훨씬 편했고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. 간격을 둔 쪽은 어제 오은 단어를 자꾸 잊고 다시 떠올리느라 끙끙댔습니다. 그런데 이틀 뒤 시험을 봤을 때 점수는 거꾸로였습니다. 편하게 외웠던 쪽은 20점, 끙끙댔던 쪽은 50점. 어렵게 떠올렸던 쪽이 2배가 넘게 더 많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. 같은 단어, 같은 시간, 같은 사람들이었는데도 말입니다.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? 한 가지 관점은 이렇습니다. 우리의 뇌는 자주 보는 것보다 한참 만에 다시 떠올리는 것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. 같은 단어를 1초 간격으로 5번 반복하면 뇌는 이미 알고 있다고 착각합니다. 익숙함을 알므로 오해하는 순간이죠. 책장을 덮고 같은 페이지를 펴면 문장이 술술 읽히니까 외워졌다고 느낍니다. 그런데 그 느낌은 종이가 익숙해진 것이지 머리에 새겨진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. 반대로 어제는 분명히 외웠는데 오늘은 잘 떠오르지 않을 때 그 어렵게 끌어올린 한 번이 같은 5번보다 훨씬 단단한 흔적을 남긴다고 보고됩니다. 무거운 것을 힘들게 들어 올려야 근육이 강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설명되기도 합니다. 또 한 가지 변수는 잠입니다. 새로운 정보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 그 몇 시간 동안 뇌는 낮에 받아들인 조각들을 임시 보관하면서 더 깊은 저장소로 천천히 옮긴다고 설명됩니다. 오은 직후 바로 다시 펴보는 것보다 한 번 자고 일어난 뒤에 다시 떠올려보는 편이 오래 남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곡선이 우리에게 정말로 알려주는 것은 잊기 전에 서두르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어느 정도는 잊혀지도록 내버려 두라는 권유에 가까웠습니다. 다음 주가 시험이라면 짧은 간격으로 자주 보는 게 유리합니다. 시험장까지 들고 가는 당이 기억이 목표니까요. 하지만 1년, 5년, 평생 가져가고 싶은 지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10분 뒤에 한 번, 하루 뒤에 한 번, 일주일 뒤에 한 번, 한 달 뒤에 한 번, 간격을 점점 벌려가며 떠올려보는 쪽이 같은 시간을 쓰고도 훨씬 더 많이 남습니다. 어떤 보고에서는 6개월이 지난 뒤에도 80에서 90%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20에서 30%만 남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바로 이 간격에 있었다고 합니다. 같은 머리, 같은 시간, 다른 것은 잊혀지는 시간을 견뎌낸 횟수뿐이었습니다. 다만 한 가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. 이 방식은 분명히 더 힘듭니다. 어제 알았던 것이 오늘 떠오르지 않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멍청해진 것 같다고 느끼고 곧장 책을 다시 펴고 싶어집니다. 그 잠깐의 공백, 그 답답함을 견디는 일이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어려운 대목입니다.
이 곡선이 발표된 지 벌써 약 140년이 지났습니다. 그런데도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시험 전날 잊히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같은 페이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어쩌면 망각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아니라 기억이 깊어지기 위해 꼭 한 번 지나가야 하는 길목인지도 모릅니다. 오늘 오은 것이 내일 흐릿해진다면 그것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 길목에 서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.